플랫폼이나 임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한 6월 달까지 이벤트가 자자자자작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각의 이벤트가 있는 좀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케 모멘텀이 정말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고 사실 이벤트발로 주가가 저점에서 뭐 300%, 400% 올라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바이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에 의한 상승으로 봐야 할지 제약 바이오 전반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주 제약주의 어떤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뭐 급등락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AACR이 이제 좀 임박한 상황이죠. 네. 4월 이제 초부터 이제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 세론 뉴스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일부 좀 시각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종목군들에서 사실 센티에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블록딜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에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대가 되고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좀 고점 라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좀 살짝 끝나가고 있고 기업별 모멘텀으로 좀 차이가 발생하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따라서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HLB와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고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같이 나와주다가 오히려 플러스 양전에서 끝났고요. 뭐 이제 이후에 모멘텀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사실 이제 뭐 대장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오히려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기 이벤트를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좀 모아 가셔야 되는 산업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AACR부터 이제 아스코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ADC 제형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폐암 관련된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런 각각의 이런 요소가 있는 뭐 플랫폼이나 임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한 6월 달까지 이벤트가 자자자자작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각의 이벤트가 있는 좀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HLB 5월 달에 가남 FDA 승인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과 이제 ADC 제형에 대한 이런 수출 모멘텀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황양이나 뭐 한미약품, 레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신약이나 뭐 플랫폼이나 임상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좀 중요시하게 있었던 이런 어떠한 바이오 시밀러들의 특허가 대거 만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가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CDMO 쪽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에 따라서 이제 규제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바이오 시장에 대한 신약 모멘텀들이 커지고 신약 개발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CDMO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사실 미국과 중국 간
간의 이런 갈등 모멘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바이넥스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ST팜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CDMO 쪽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또 이제 큰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분할 상장을 하는데 이게 합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업 간 시너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런 투명도들 그리고 이제 그룹 내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벤트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실 상당히 큰 이런 빅파마로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그런 모멘텀들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CDMO와 금리 인하에 따른 합병 기대감이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올해는 정말 학회가 거의 한두 달 사이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학회 모멘텀이 정말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좀 굵직한 기업들의 이런 임상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면 충분히 바이오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랑 중장기로 나눈 이유는 사실 이벤트발로 주가가 저점에서 뭐 300%, 400% 올라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 드린 거고요.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바이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뭐 늦어도 7월쯤이면 되지 않겠냐. 지금 6월로 좀 다시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바이오에 대한 센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기타 쪽 굉장히 또 조단위로 큰 시장이 여러 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호황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이런 기타 시장에서도 사실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뭐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ETF도 잘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훈풍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사실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준 지도 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딴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산업군들이 움직였는데 바이오가 아직 핵심적으로 부각이 돼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제 대형주 단에서 순환매를 보더라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시려면은 단순히 임상이나 수출 모멘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가 넘버가 나오는 그런 회사를 보시는 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앞서서 CDMO나 셀트리온 그룹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한양행을 좀 보시는 게 토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관련주로 보시려면은 오스코텍 이라는 종목에서 폐암 관련된 이슈가 지금 사실 상반기 안에 부각됐었던 바이오 이슈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져 나왔을 때 사실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못 잡으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폐암 이벤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의할 점은 실적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점은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